제가 이제 통상 목적어라고 하는 object, 이걸 저는 계거라고 굳이 현실화해서 더 훌륭한 표현, 선진화된 표현, 최적화된 표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어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잘 됐다. 일본의 난화학자들이 다 이상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는 설령 그들이 에러를, 오류를 범했어도 한국에 들여올 때 주체성을 갖고서, 꼭 주체성만이 아니라 학자적 지혜를 동원해서 컨버전을 해서 한국어와 한자어의 어감을 정확하게 동원한,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문법 용어로 개량시켰어야 되는데, 현재의 영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 그런 얘기를 드려놓고 가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후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영어를 우리가 구사하면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개념 제4탄으로 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어라 하면 영어로는 complement, 일반적인 의미로는 보충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의 보자는 보약할 때의 보, 그러니까 보충한다,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준다, 이런 의미여서, 이제 문법 용어로 컴플리먼트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주인공, 주어가 있고 이 주인공의 상태를 서포트해 주는, 보충해 주는 것이 보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부에서는 주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2부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3부에서는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2부의 동상사 중에서 동사가 목적어와 커플이고요, 상사와 보어가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어를 설명드리면서 이의 중요한 커플이라 할 수 있는 상사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역시 본 텍스트에서 용어의 정의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해설을 드리는 가운데 결국은 의미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를 더 완벽하게 서포트 받을 수 있다, 이해를 좀 더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약간 설명에 중첩이 있을 때 이 오버래핑이라는 것이 연결고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들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어라 하면 실제로는 어떤 주된 개념, 주어가 있을 때 그 주인공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랬을 때 보어로 쓰이는 언어의 재료는 크게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구와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어 다음에 상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어이기는 한데, 유사한 성격으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가운데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목적격 보어에도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구와 형용사가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He makes me go home,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의 go는 명사적 성격의 그 원형의 미정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사적인 개념이 목적격 보어로 온 거고요. I made my wife happy, 이랬을 때의 happy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로 온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보어에는 통상적으로 이 형식의 주격 보어가 있을 수 있고 O 형식의 목적격 보어가 있을 수는 있다. 어느 형태든 간에 자신의 중심어, 그것이 주격 보어이면 주어, 목적격 보어이면 목적어를 보충한다, 의미를 완성한다, 보충하여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보어를 보면요, 역시 문법 용어로는 컴플리먼트가 되죠. 보어의 보자는 보약의 보자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하나의 단어가 올 수 있고 구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단어라는 얘기는 단단어의 명사나 단단어의 형용사, 이게 보어를 올 수 있고요. 아니면 구가 오는데, 통상적으로는 구라면 전명구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정사구, 동명사구, 아니면 분사의 분사구, 이게 전부 다 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는 크게 형태로 봐서 5개의 형태의 구가 있다. 미정사로 이루어진 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전명구. 그래서 5개가 구인데, 앞에 동사의 변신으로 나타난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은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상사, 보어가 있는 정상적인 문장에서 주어를 날리든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를 유지하든 간에 하나의 문장, 절일 형태에서 구 형태로 축약된 거, 그것이 변신동사를 통한 축약 표현이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최대한 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해서 굳이 이중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거는 날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간략하게 형태를 가져간다 했을 때에 절이 구로 축약된 것이 변신동사 구다.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것은 원래의 그림자로 보자면 절, 문장 형태이지만 구로 축약이 된 것이다. 여기서도 되어 있네요. Especially a noun or adjective.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재료가 명사나 형용사인 재료들이 부품 이름으로는 보어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은 that follows a verb. 여기에서 verb는 상사 be, 아니면 be와 유사한 계열의 뭐 become, remain, look, sound, 그런 거예요. 때로는 get 같은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have도 이 형식 문장을 완성할 때에는 상사로 역할을 하죠. 특히나 완료 시제에서의 have는 여기서 상사가 되고, 이 상사 have를 따르는 분사, 과거 분사는 역시 과거 분사 형용사로 기능하는 단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진행형이나 수동태에서 비동사 부분이 상사 역할을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진행형의 현재분사, 수동태의 과거분사, 이 부분도 역시 형용사로 기능하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를 따르면서 그 상사의 주체, 상태의 주체인 더 subject를, 주체를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나 구, 그것이 보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 패턴과 주어, be를 중심으로 한 상사, 그 다음에 보어, 이 두 문장은 거의 5대5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사 계열에는 진행형 문장들, 수동태 표현들, 완료 시제 표현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be가 갖고 오는 일반적인 상태 표현의 문장들, 놓고 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과 주어, 상사, 보어 이 두 문장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등하다. 그런데 이 상사의 중심 언어가 be라고 하는 원형 동사, 상사 be이고, 아니면 완료의 대표로는 be와 유사한 유사 be라고 할 수 있는 have, 이 두 개가 막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어를 동반하는 주어의 상태 표현,
이 비중도 50%는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영어를 조금 그래도 원어민적인 사고를 하는데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동작은 간단하죠. I booked a hotel for summer vacation.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경우는 명확하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동작에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된 동사를 쓰고, 그 주인공이 동작을 할 때 객체로 올 친구, 주체가 동작을 하는 그 동작의 객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또 잊어먹은, 제 용어대로라면 주어, 동사, 객어, 이런 문장 패턴이 있다면, 그렇게 원어민적 사고로 주인공,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어, 그 동사의 객어, 객체를 동원하는 게 원어민적 사고로, 이거는 덜 어려운데, 상태 표현 문장에서 원어민적 사고를 하자면 늘 이런 거죠. B라는 상사가 몸에 배어 있어서 I am going home now,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I was satisfied with the news, 뭐 이런 식으로요. I am, 이렇게 주어, 상사, 이거를 먼저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내가 어느 상태인 거냐 하는 내용이 진행형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형용사로서의 보어, 아니면 I am satisfied, 뭐 이렇게 수동태 표현에서의 과거분사, 형용사, 보어를 동원하는, 이렇게 분사들이 올 때 진행형 수동태 완료에서 상사 be 아니면 have 다음에 분사가 동원이 되잖아요. 이 분사가 동사 출신의 변신 동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동사의 원래의 성격이 갖는 목적어 성분을 필요한 대로 끌고 와주면 되는 거죠. 그게 원어민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영어를 대하고 우리가 가질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마인드셋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 목적어라고 하는 object, 이걸 저는 객어라고 굳이 현실화해서 더 훌륭한 표현, 선진화된 표현, 최적화된 표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어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잘 됐다. 일본의 난학자들이 다 이상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는 설령 그들이 오류를 범했어도 한국에 들여올 때 주체성을 갖고서, 꼭 주체성만이 아니라 학자적 지혜를 동원해서 컨버전을 해서 한국어와 한자어의 어감을 정확하게 동원한,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문법 용어로 개량시켰어야 되는데, 현재 영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 그런 얘기를 드려놓고 가야겠습니다. 예문을 놓고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다 보어의 형태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물론 예문들은 다 가장 심플한, 이해를 도울 만한 심플한 예문을 동원했습니다. 유진 is a businessman. 유진은 사업가이다. 저 선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유진은 사업가이다. 명사, 한 단어짜리 명사가 보어로 온 경우고요. His miss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그의 임무는, 업무는 is to improve the quality. 품질을 개선하는 거, 그게 그의 임무다 했을 때, 이 미정사 부분 보이시죠? to 플러스 명동사, 동사 출신의 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 일종의 이 미정사도 전명구로 보셔도 돼요. to라는 전치사 플러스 이 동사 출신의 명동사.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이 일반적인 문법 구조라고 볼 때, 여기서 improve를 그러면 동사로 볼 거냐? 아니긴 하죠. to라는 전치사와 결합된 명동사. 제가 이것도 제가 창조해낸 문법 용어인데요.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어서 명사로, 완전히 명사로 쓰이는 애. 근데 동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목적어 성분, 객어 성분을 가져오긴 하지만요. 이 부정사에서 to 다음에 오는 얘를 저는 명동사라 그렇게 칭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성분 달고 왔죠. The quality. 품질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다. 명사적으로 기능하는 미정사이고 문장 성분의 재료 이름으로는 보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동명사 나왔네요. His hobby is drawing pictures. 그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통상 비원어민들의 경우에는 상사 be 플러스 현재 분사 이렇게 되면 이거 진행형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면 그의 취미는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말이 어그러지죠. 비문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의 drawing은 현재 분사 형용사로 쓰인 보어가 아니고 동명사로서 보어로 쓰이고 있다. 이 정도는 느낌상으로 이제 벌써 말이 어그러지느냐 아니냐, 비문이냐 아니냐를 어감상으로 느껴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what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is that Eugene is gentle. 유진이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그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know는 주절 속에 들어가 있는 명사절 속의 종동사. 초록색으로 채색을 했어야 되는데 교정 오류가 약간 있긴 하네요. is busy. 이런 경우에 busy가 형용사로서 보어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어를 수식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는 he is playing the piano. 여기서 다시 한번 이랬을 때 그러면 바로 앞문장에서 봤듯이 drawing pictures에서는 동명사이고 playing the piano에서의 이 playing은 그런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형용사라는 거 느낌상으로 오죠.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게 동명사라면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다. 이거는 벌써 비문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진행형이심을 아실 테고요. 여기에서 6번, 7번, 8번을 동원한 거는 현재의 영어 교육계의 일부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원어민족 사고로 접근하자면 제 방식이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이문으로 동원을 했고요. He is playing the piano 했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전체가 동사 부분이고 is는 여기서 조동사고 본동사는 playing이다 이런 얘기 계속 아직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 원어민적인 사고에서 좀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문장이 이 전체가 동사이고 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주인공이 있고 상사가 와 있고 그 상사의 보호가 playing이다. 근데 이 playing이라는 현재 분사는 동사 출신이다 보니 의미상의 객어를 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진행형뿐만 아니라 수동태도 같은 상황인데요. The piano is played by Eugene 했을 때 피아노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이 형식이란 얘기죠. 기존에서는 이 6, 7, 8번 문장이 다 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7번 문장은 그렇지도 않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그렇게 봤을 때도 딱 played까지가 동사라면 뭐 이 형식이라고 굳이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The piano is played by Eugene 했을 때 피아노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연주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전명구는 부사어로서 by Eugene, 유진에 의해서 이 수동태 만드는 공식에서 by 플러스 목적격 이것까지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목적어를 제가 객어로 바꿨으니 목적격은 객격으로 봐야겠다. 객격 괜찮네요. 객격. He has played. 그는 이 비동사가 뭐뭐한 상태에 있다와 유사하게 has도 그냥 의미에 조금 충실해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다. 그런 상사다. 이렇게 보시고서요. has, 그는 갖고 있는 상태인데 뭐를 played, 연주했던 상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play가 동사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피아노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줄 긋은 건 단순히 전면고에서 한 것뿐이고요. 여기서 6, 7, 8번 예문에서 핵심은 진행형 수동태 완료에서의 상사 부분 be나 have를 상사로 보시고 그 뒤에 분사들을 형용사 형태로서 보어로 보셔라. 그게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좀 더 본질적으로 영어의 개념의 정의를 제가 내렸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탄으로 보어의 성격에 대해서 나름 체화되는 문법 개념을 전달해 드린다 하는 차원에서 해설을 해 봤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